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현존 세계 최고의 법인공지능 학자가 선택한 최고의 프로그램, 이 학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자신의 책에 넣은 이 프로그램의 정민사건을 대입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타당하거나 또는 모순이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2017년에 나온 법인공지능에 관한 책입니다. 법인공지능의 결정판, 여기 케빈 D. 애슐리라는 학자, 법학자이자 법인공지능 학자이고 현존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현존 세계 최고의 법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그 학자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 학자들과 그 학회, 세미나, 기타 책들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최고, 현재 최고, 중국 사람들도 법인공지능을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최고의 학자가 이 케빈 디 애슐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 인구도 많고 학자들이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EU라든가 영국, 캐나다, 호주가 아닌 미국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맹렬히 추종하는 게 따라서 이 책이 결정판이라고 한 이유는 이 학자가 수많은 논문을 내는데 논문 인용이 가장 많은 학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학자가 결정판으로 모든 논문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드디어 낸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이 또 바로 저희 나라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이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이 번역본을 영미법과 한국법의 최고이신 한국 법학자 세 분이 동시 번역을 하셨는데 이 세 분이 그 번역서에 머릿말에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다. 네, 뭐 우리나라 학자들을 나쁘게 보려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책을. 제 말씀 취지를 아시겠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래서 머릿말에 써놨습니다. 솔직히 이 책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하면 거의 이 사람은 구글 가야죠. 이런 분들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 취지는 중국 학자들, EU 학자들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 왓슨이라든가 너무너무 유명한 프로그램 컴퓨터죠. 뭐 양자 컴퓨터가 1위로 가는 것도 미국. 모든 분야가 지금 현재 1위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 중에서도 법인공지능 분야, 특히 법인공지능은 윤리인공지능이랑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채택을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윤리와 법인공지능입니다. 윤리와 법인공지능을 빼놓고서는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최종 결정판, 윤리와 법인공지능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인공지능의 마지막, 맨 끝에는 반드시 채택해야만 되는, 왠지 아시겠죠? 사람을 막 치고 다니면 테슬라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글이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국가 기밀 유출하고 중국의 개인정보 유출하면은 망하지 않습니까? 윤리 인공지능이 법인공지능이고요. 법인공지능이 그래서 최종판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책에서 많은 총론 부분, 앞부분에서 논증 프로그램, 논증의 틀, 논증의 기본, 그래서 논증한다, 추론한다, 수많은 그 용어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떠나시고 다 제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발전 과정을 다 따져서 애슐리가 자신이 뽑은 최후의 두 가지, 가장 최고의 두 가지, 이거에 따라서 IBM이라든가 왓슨의 디베이터 프로그램 있죠. 그 디베이트 프로그램에 그 적용되는 프로그램, 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이후에 마지막 최고가 나옵니다. 최고의 베스트로 선택한 거. 그 전에 선택한 게 이건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한 예를 어떻게 하냐면 400만 위키피디아의 논문을 스캔하고 400만 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10개 가장 적절한 논문 3,000개의 문장, 그리고 거기서 대안적 주장들을 싣고 있는 문장까지,
그리고 그 한계들, 그 대안적인 그 주장의 한계들, 그 다음에 찬성 반대 근거들, 그리고 탑, 여기서 탑은 베스트를 의미합니다. 탑 클레임을 prediction,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prediction, 예상하는 겁니다. 이 prediction이 과학, 철학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이제 그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prediction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인간 자체가 두뇌가 prediction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인공지능도 다 이 prediction 하는 겁니다. 뭐가 올지, 위험이 있을지, 어떻게 피할지 전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인간 뇌 자체가, 뉴런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rediction, 가장 최고의 prediction을 만드는 겁니다. constructed. 이 학자가 이걸 썼고, 이거를 애슐리가 소개하고 있고, 이 논증 그 스킴, 아니면 이 다이어그램, 이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애슐리가 이걸 소개하고, 제가 오늘은 여기에 맞춰서, 이 틀에 맞춰서 1, 2, 3, 4, 5, 6까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3, 3, 1이 과연 그럼 여기에 따를 때, 이 다이어그램에 따를 때 어느 정도 부합을 하거나 모순이 없는지, 흠이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보신 그걸 그냥 1-5인데 그냥 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이제부터. 이 표에 대해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proposition, 명제. 모든 게 명제로 구성됩니다. 제가 매일 명제 얘기하고 있죠. 명제가 기본입니다. argument, 이 다이어그램인데 argument, 주장, 논증, 추론 이런 모든 거의 핵심은 proposition, 명제입니다. 명제 분석. 우리나라 명제 분석을 많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법원도 argue하는 거고, 이 아까 말한 IBM의 왓슨이 변형된 디베이터, 이 디베이터 프로그램, 최고의 프로그램, 이 디베이터도 argue하는 겁니다. 법원도 argument, 그 다음에 디베이터도 argument. 이 argument는 뭐로 구성된다? proposition. proposition은 뭐와 연결된다? 이유와 증거. 이유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룰 나오고요. 룰과 개념 나오고, 입증 정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논증, 추론, 주장도 그 내부적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서포트 어택이라고 하는데, 어택은 빼고 일단 지지하는, 보강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장을 하면 그 보강 근거를 대셔야 돼요. 입증 정도는 아까 여기 증거랑 연결되고요. 증거는 뭐하고 연결된다? 입증 정도. 입증 정도도 법적인 용어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만 윤리, 법, 일반적 토론에도 그대로 적용하라고 애슐리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법정에서만 쓰이는 건 그렇게 좁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나 판례, 참고할 사례나 판례.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한 이 support relation 관계인데, 이것을 더 상세하게 인과관계의 근거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적인 주장까지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주장은 뭐하고 연결된다? 그 정도, 타당성의 정도까지 연결된다. 이것을 애슐리가 최고의 법 인공지능학자가 여기에 맞추는 게 그 전에 거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보면 이슈라든가 토픽이 뭐냐, 형사 책임을 지는가, 이게 아닙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가, 계속해야 되는가, 피의자 전환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슈는 형사 책임을 지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3, 3일에 따를 때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돼서 피의자 전환이 돼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저희는 3, 3일은 룰과 개념, 그 다음에 reasonable suspicion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이게 뭐 미국 법을 얘기해, 그게 아닙니다. 미국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토론, 법원에서 채택하고 일반적 토론에서 채택하고 윤리적 에서 채택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EU든 중국이든 전부 이 논의로 갑니다. 굉장히 좁은 분야가 아니고 넓은 분야입니다. 일반적 토론, 윤리적 토론, 도덕적 토론, 그 다음에 이 법적 부분까지 전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reasonable suspicion 낮은 단계, 체포 압수수색할 때는 probable cause라는 더 중간 단계, 유죄 받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리적 의심 없는 단계, 이게 beyond reasonable doubt.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 어디 쓰인다? 미국이라든가 토론
왓슨에서는 IBM에서 어디에 쓰인다? 맨 마지막 단계고 우리가 지금 발표할 단계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 유죄 단계가 아니고 첫 번째 범죄 혐의. 그래서 1, 2, 3단계로 높아지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1단계, 제일 낮은 단계. 이런 개념, 이런 룰과 개념입니다. 이 reasonable suspicion이라는 개념은 이제 크게 보세요. 크게. 다른 거 또 되게 중요하고 복잡해지는데 제가 단순화시킨 겁니다. 일단 헌법에 reasonablenes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정된 특정된 명제나 공식이 아니라 모든 걸 종합해라. 이게 자체가 룰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가 categorical rule이라고 있습니다. 이 반대 경우 이걸로 가지 말고 고정시키지 말고 종합하라. 그래서 reasonable suspicion도 종합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종합을 해라. 그래서 1931년 판례에 나온 reasonableness, 헌법에 규정된 reasonableness에 결정할 때는 no formula, 공식이 없다. categorically 하지 않다. 공식이 없고 그래서 모든 각자의 사례는 그 자체 모든 사실을 종합해라. The facts and the circumstances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표에 있었던 우리가 6가지 중에 두 번째 겁니다. 증명 정도는 과학적 정도, 과학적 확실성 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reasonable suspicion,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실을 종합하는 고정된 룰이 아니라 모든 사실을 종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실을 종합하는 겁니다. 모순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모순이라든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까 표에서 봤던 우리는 어택 부분은 제가 뺄게요.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그래서 보강 부분, 서포트 부분, 서포트 릴레이션. 이 1, 2, 3, 4, 5, 6, 7, 8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관계를 따지려면은 하나를 일단은 따져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관계까지 따져야 되는데 관계 따지는 것도 오늘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1, 2, 3, 4, 5, 6, 7, 8이라는 서포트, 이 근거적인 이 서포트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3, 3, 1 떨어진 거 하나, 3, 3, 2 내려간 거 하나. 이게 다 별개입니다. 별개의 사실. 3, 3, 5 올라온 것도 별개. 근거가 되는 겁니다. 3, 3, 7 사진 찍힌 것도 별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죠. 친구가. 그 다음에 가와나 증인도 거짓말했죠. 혼자 있는 정민이 없는 데 있다라고 둘 다 거짓말했죠. 정민이 없습니다. 평지에. 그 다음에 2인이 목격을 하고 있죠. 목격한 것과 동영상 촬영한 것도 다른 겁니다. 2인이 목격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2인이 목격을 했는데 동영상을 찍었다? 별개의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거짓말한 게 친구 거짓말, 증인 거짓말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사실 다 다른 별개 서포트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됩니다. 여기 보시면 정민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자백했죠. 자신한테 불리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떨어졌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끌어올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고 올렸을 때 신발 옷이 더러워졌어요 라고 자백하고 있죠. 우리 또 알 수 있습니다. 신발과 옷이 어떻게 됐다? 더럽혀졌다. 또 별개의 사실입니다. 신발 더럽혀졌다. 옷이 더럽혀졌다. 별개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즉시 버림. 둘 다 별개입니다. 신발을 버렸습니다. 또 옷도 버렸습니다. 별개의 이 보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아래 보시면 비탈 이야기인데 이게 다 비탈 이야기죠. 이 비탈 이야기죠. 이걸 지우고 평지 이야기로 조작을 합니다. 평지 이야기로. 비탈이라는 말을 지워요. 끌어올림이라는 말을 지웁니다. 끌어올림이라고 썼는데 끌어올림이라고 말을 했는데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끌어올림을 지웁니다. 올림을 지웁니다. 올림. 그 알이 조작을 합니다. 평지로 착각하게. 기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13개 했는데 제가 여러 개 왔습니다. 100개 넘는다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보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참고할 사례나 판례. 제가 말씀드렸죠. 구조 의무 불이행에 관한 30년 나온 판례. 여기 미필적 고의, 증거 인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치했던 거, 위험에 빠진 사람을 방치한 거, 위험을 야기한 거. 그리고 이것은
일부일 뿐이고 기타 이러한 판례가 국내외 굉장히 많습니다. 또 attribution information 이것은 무엇을 방금 말한 서포트 있죠. 보관 근거들 쉽게 말해서 간단히 하나하나 프로콘 할 때 서포트한 것들 이것을 또 세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12까지인가요? 13까지 했던 거 이것을 또 계속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3, 3일 이걸 갖고 이 장면 갖고 또 들어가서 또 세분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보강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attribution inform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plausibility는 타당성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것도 정도가 나누는데 일단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possibility가 있고 개연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probability 이거랑 다른 개념 가장 낮은 단계 plausibility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말한 표에서도 판례 사례와 그러니까 다른 판례와 다른 사례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주장까지 이 타당성에 넣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표 저도 정민사건에서 다른 판례 사례 30년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함께 또한 아까 보강했던 그 주장들 있죠. 네, 이걸 다 타당성으로 또 별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별도의 다른 주장들. 이건 제가 만든 개념과 이 리즈닝이 아니고 애슐리가 최고라고 말한 것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지금 6번째가 이 plausibility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의 결론은 세계 최고의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언급한 가장 수많은 단계의 끝에 나온 최고로 선택했던 프로그램, 이 다이어그램, 이 논증 추론 다이어그램에 제가 이것을 적용해 본 것입니다. 331은 설득력이 충분하다, 모순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